전해질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질은 많은 역할을 하죠. 신체의 수분 조절의 역할도 있고요. 산 염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효소 반응, 그리고 신경근 조절도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전해질 불균형은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일어나는 원인 같은 경우는 소변을 신장에서 배설하지 못하는 그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 수분량의 변화가 많거나 구토, 설사, 상처가 났거나 배관으로 인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의 정상 수치는 135에서 145 밀리아 퀴발란트 퍼 리터입니다. 만약에 혈청 내에 소듐, 즉 나트륨이 115 이하가 된다면 혼돈이나 경련이 옵니다. 이러한 상실이 있으면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과 수분 상실은 우리 몸에 있는 순환 혈류량이 감소하게 돼서 쇼크나 보상으로 빈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5 이하가 되면 최소 농도에 맞출 때까지 농축된 NS를 투여하거나 0.9% NS나 하트만 솔루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섬액, 그리고 저혈압, 호흡곤란 등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나트륨 혈증인데요. 저나트륨 혈증과 반대되는 거죠. 신장이나 위장, 피부계 문제이고 갈증, 감각 저하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세포에 수분이 정체돼서 오심이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신경계는 불안하거나 흥분, 뇌세포가 탈수돼서 신경 근육이 수축돼서 흥분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맞겠죠. 나트륨을 제한하고 수액을 줘서 이뇨작용이 나타나게 하고요. 이 고나트륨 혈증에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나트륨이 적어지면 뇌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이 낮아지게 되면 세포 외액이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삼투압의 원리에 따라서 체내의 수분이 뇌세포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 뇌세포가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뇌부종, 즉 뇌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고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체내의 수분이 부족합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고 자연스럽게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빈맥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저나트륨 혈증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이 상승해서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요. 체내 수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포타슘은 3.5에서 5.0을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소변 배설량이 감소돼서 체내에 포타슘이 쌓일 수도 있고요. 신장 기능 저하 환자나 만성 신부전이나 급성 신부전 환자에 해당되겠고요. 조직이 손상되거나 화상을 입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IV 용액이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알도스테론 결핍인 에디슨병이 대표적인 고칼륨 혈증의 환자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 같은 경우에는 NS 플루이드나 이뇨제를 사용하여서 칼륨 배설을 촉진하게 되고요.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5분간 드립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세포막을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심장 보호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칼륨 과다의 기랑 효과에 감소됩니다. 또한 50DW 인슐린에 비본을 투여하게 되면요. 세포에서 포타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관장으로는 칼리메이트 관장이 있습니다. 장에서 나트륨과 칼륨이 교환되고 교환된 칼륨은 대변으로 배출되게 해서 고칼륨 혈증을 예방하는 건데요. 정리해보자면 고칼륨 혈증은 섬액이 나타나고 심실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혈압이 올 수 있고요. 심혈관계 부전이 호흡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칼슘 혈증입니다.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장에서 지방 섭취가 불량하거나 설사해서 칼슘 섭취가 안 되거나 심부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직 증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심계항진, 출혈 시간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 간호로는 칼슘을 대체하기 위해서 서서히 주입할 수 있고요. 이때 NS는 칼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5%DW로 희석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식염수에는 나트륨과 염화물 농도가 많아서 체내의 칼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5%DW에 많이 섞어서 주는 편이고 칼슘식이 섭취를 권장하는데 우유,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두부, 시금치, 오렌지, 생선,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저칼슘 혈증은 우선 칼슘이 낮게 되면요. 심장 세포에 탈분극이 일어나 섬액과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장 수축과 혈관 수축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혈압도 나타날 수 있고요. 칼슘이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고칼슘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칼슘 혈증은 칼슘이 과다되었기 때문에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칼슘이 너무 많게 되면 역지저압이 양성화되어서 세포막이 재분극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욕부진이나 피로, 부정맥, 다뇨, 뼈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수분 섭취를 격려하거나 NS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칼슘 혈증은 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심금에서 전도 속도와 수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맥이 나타날 수 있고 혈관 수축으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고 호흡 근육의 긴장 감소로 호흡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건데요. 마찬가지로 저나트륨 혈증에는 섬액, 저혈압이 같이 나타나고요. 고나트륨 혈증에는 빈맥과 고혈압이 고칼슘 칼륨 혈증에는 섬액과 저혈압이 나타나고 저칼슘 혈증은 섬액과 저혈압, 고칼슘 혈증은 빈맥과 고혈압이 같이 난다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